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38870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무서운 기세로 상한가로 치고 올라간 다음에 장 마감까지 유지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업 분야에 속해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게 되면요. 매출은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17년 317억에 매출이 29년 173억 수준으로 반토막 느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17년에 영업 적자였던 것이 18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8년까지 적자였지만 19년에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2019년까지는 반전이었다라고 하면 이 같은 반전의 순간으로 아직까지 크게 희망적이라기보다는 희망을 향해서 가는 느낌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상한가를 업계에서는 수소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이외의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도 함께 테마로 엮어서 보고 있는데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 가스를 정제한 후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전기차에 충전하는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을 이미지 형태로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저같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탓인지 홈페이지가 뻗었더군요. 아마 이 같은 것은 접속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두었었는데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미지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글자로라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회사에 대한 변동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보다는 반기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속회사로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암물 재생센터의 바이오가스 차량 연료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메탄 서울이라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고 투자자문을 하는 기업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에코에너지와 에코바이오수소라는 기업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흡수 합병하게 되면서 이 같은 자회사는 지금은 없고요. 하지만 사업 부문은 에코바이오 홀딩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죠.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오 황에 대한 사업과 함께 매립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요. 주요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문, 이 두 가지 부문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경우에는 원주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소에 관한 부분이 있고 구미의 매립가스 발전소 그리고 서남 수소 충전소를 설립 진행 중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 물 재생센터에서 바이오가스 차량 연료화 설비에 관한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매출의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제품 매출보다는 용역 매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의 부분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 발전소 유지 관리 용역이 있고요. 상암 수소 스테이션, 아마 이것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겠죠. 상암 수소 스테이션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도 하고 있고 난지도 매립가스 처리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원주에 있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관리 운영 용역도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관리와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과거에서부터 매출 구성 자체는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 시설의 유지 용역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9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었는데 다만 기존에는 제품 매출,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등의 매출이 5% 이상 2017년에 8.5%였다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2019년에는 3.4%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둘 다 줄어들긴 했지만 줄어든 비율로 보게 되자면 용역 매출의 경우에는 2년 사이 약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품 매출의 경우에는 2년 사이에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매출 감소가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매출에 관한 자료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반기, 그러니까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수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수주가 남아있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수주 잔고였는데요. 좀 독특하게 보였던 것은 6월 말이라고 봤을 때 전체 계약 기간의 60%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 납품된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이 같은 것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리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기간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같은 형태가 기본적인 계약의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다만 수소 관련 용역만이 조금은 그 기간에 맞추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코바이오가 주목받은 이유로 확인한 것은 바로 수소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 사업보고서에서는 수소 관련돼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술력 같은 것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세부적 역량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같은 역량이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 재무제표니까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과거부터 숫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이 감소세인 것은 앞에서 확인했는데 매출 원가율은 17년이 가장 나빴습니다. 17년 원가율 81%에서 18년에는 70%로 떨어졌다가 19년에는 73.5%로 올라왔는데요. 앞에서 주요 매출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관련 운영에 따른 수주가 주요 매출이었는데 17년까지 운영했던 사업이 이익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원가율이 가장 좋았던 18년이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의 경우에는 17년부터 꾸준하게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7년에 무려 135억 수준의 판관비로 당시의 판관비는 매출 총이익보다 컸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판관비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세부 계정을 들여다보더라도 특정 계정의 감소가 눈에 띄기보다는 다양한 계정의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에는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금융활동에서 보게 되면 18년까지는 금융 원가가 크게 높았지만 이 같은 것이 19년에는 낮아지면서 금융활동에서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기타 활동에서도 보게 되면 18년까지는 기타 손실이 컸는데 18년만 봤을 때 정부 정산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무려 86억의 손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손실이 19년엔 없었기 때문에 기타 손실이 19년에 크지 않았던 것에 더해 19년에는 무형자산을 처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이 30억 이상 잡히게 되면서 기타 활동에서도 기타 이익이 더 크게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당기순이익 71억 원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게 되면 먼저 유동자산에 출렁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게 되면 2018년에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의 금액이 굉장히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웠던 금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미수금, 그러니까 받을 돈이 600억 가량 잡혀 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미수금이 2019년에 현금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부채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 단기 차입금도 크게 감소를 했고 기타 유동부채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크게 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금의 현금화를 통해서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부채가 700억 원대에서 12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본과 부채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적 수준을 확보했는데요. 최근 보고서인 반기에는 어떤 흐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기 보고서에서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먼저 자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동자산이 크게 줄어들고 비유동자산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에서는 매출채권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서는 장기 매출채권 등의 계정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계정 간 상호 이동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보자면 채권의 현금화가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의 감소와 함께 부채도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 단기 차입금이 늘었던 것은 좀 눈에 띄는데요.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는데 이어서 손익도 살펴보도록 하죠.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게 되면 2분기 3개월 실적만 봤을 때는 매출이 더 늘긴 했는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의 매출이 더 높았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원가율로 보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2분기 매출 원가가 매출액보다 더 높았던 것인데요. 다행히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좀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코바이오가 제품을 찍어내서 판매하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매출과 비용이 있어서 이같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판관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매출 총이익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든 2억 7천만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2020년 반기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영업 외 활동도 보게 되면요. 일단 금융활동에서는 꾸준하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타 활동을 보게 되면 기타 활동에서도 2020년 반기에 기타이익이 크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배당금 수익으로만 5억 이상이 잡혀 있어서 이같이 기타이익이 크게 기록되었는데 배당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제가 본 대개의 기업들은 영업외 활동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코바이오는 금융활동에서도 기타 활동에서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이 같은 영업 외 활동 덕분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보다 높은 금액 10억 원을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시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봤던 수주잔고가 가장 크게 남았던 공급계약, 수도권 매립지의 위탁 용역에 대한 공급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계약 금액 자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법인 간 흡수합병,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계약이 종료된 것인데요.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업 운영 자체가 수익성이 낮아서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같은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숫자에서도 현황에서도 긍정적이라고 꼽을 만한 요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에 사는 것이고 공시, 특히 사업보고서 등의 숫자는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기록이 기대할 만하지 않다고 미래도 나쁠 것이라고 볼 수 없긴 한데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매출이 줄어들수록 이익이 나는 독특한 구조에서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본력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덩달아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기대를 해보더라도 아쉬운 것은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면이 많은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에서는 매출보다 이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수소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 빠진 주가가 4월 중순에 크게 상승하는 포인트를 이유로 해서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주가를 유지해서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다가 눌려졌다가 그리고 한번 튀어 올랐다가 눌려졌다가 그리고 튀어 오르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튀어 오른 다음에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국면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이 적어도 상한가를 기록한 9월 10일 오늘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수소 산업에 대한 현실화가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소 관련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종목 효성을 보더라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튀어 오르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랐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튀어 올랐다가 눌려지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수소 관련 주식의 최근 모습, 공통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풍력에 관련된 주식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그렇게 생각되었는데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긴 했지만 많은 국가에서 풍력을 실제 전력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눌리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모습이 수소와 풍력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흐름이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상한가를 기록한 오늘 이후의 모습에서 당장은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는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눌리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내는 투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같이 거래량이 튀었던 날은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집중되긴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에 한번 빠지는 시점, 기간상으로 얼추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사이가 될 텐데요. 그렇게 보자면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것을 유념해서 에코바이오를 관찰하신다면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과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